이 슈퍼소닉 TV에 이 모자 구매를 하시려고 이메일 보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메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며칠 한 2, 3일 지나면은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이 모자 그냥 가만히 쓰고 있는데 귀도 안 내렸어요, 지금. 근데도 따뜻합니다, 머리가. 그리고 이제 먼저 번에 이제 발매를 했던 네. 이게 이제 여름용인가요? 아, 시즌 1. 네. 예. 하절기용 모자. 그것도 가지고 계셔야지. 또 여름이 또 오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 KF21 모자. 하절기 모자와 동절기 모자. 예. 이건 세트로 꼭 이 두 개를 한 번에 갖고 계셔야 돼요. 구비를 하셔야죠.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자랑 KF21. 네. 이 KF21 모자가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된 거는 저희 슈퍼소닉 TV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자, 밑에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자막 나갑니다. 이거 보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뒤에가 밴드가 돼 있어요, 밴드가. 예. 밴드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네,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모자를 쓰고서 제가 이렇게 주먹이 들어요. 사이즈가 그 좀 예. 유연성이 좋네요. 주먹이 들어갑니다, 주먹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머리가 작으신 분들부터 큰 분들까지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머리 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북한이 거의 1만 명 이상의 이 용병? 이 파병이 왔습니까? 용병이 왔습니까? 이제 병력을 보낸다. 예.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아무튼 정리가 뭐 됐고, 예. 북한군을 1만 명 이상 병력을 보냈는데 이 대가로 러시아에서 이 Su-35 소위 전투기를 제공받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이제 북한은 김정은과 이제 푸틴이 만났던 게 작년 이제 9월 달로 이제 알려져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러한 이게 이제 가설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언제죠? 그 당시 그걸 가지고 방송했을 때 안 대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포탄 보낼 때죠. 예, 포탄 보내면서 분명히 이것은 러시아에게 전투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었죠.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 9월 달로 이제 거슬러 올라오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뭐 묘하게 네. 뭐제 주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상당히 뭐 조심스러운 이제 견해를 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 뭐 이렇게 레드라인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현재 기사가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보가 그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란을 먼저 이제 거기는 이제 이란은 계약된 게 있어요. 한 네네. 1개 대대분 24대인가. 24대죠. 근데 이제 그게 덧붙여서 이제 현재 10월 말 현재 또 기사가 추가된 거는 면허 생산권을 주고 있다. 아, 그래서 면허 생산까지. 공장을 짓고 있다. 어. 그래서 또 그 후속 뉴스로 나온 게 북한에도 지금의 그 병력 보내주는 대가로 Su-35 면허 생산권을 주려고 한다. 아, 네,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이란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다. 어. 그게 불과 이제 1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양국 간에 소위 뭐 네.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게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FA-50을 수출하고 있고 이 또 KF-21, 예, 이 KF-21이 앞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거의 뭐 공중권을 다 남한 이 한국이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예. 남북한의 이제 공군력이 이제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심해진 거는 이제 2010년부터. 2010년. 예, 이제 그들이 이제 1988년도에 이제 미그식구를 이제 받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냉전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단절됐죠. 뭐 네네. 그런 공급망이 이제 그들의 어떤 공산권의 공급망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네. 전투기 이제 그게 다 이제 제재 조치도 포함돼 있고 그로부터 이제 거의 35년 지난 다음에 이제 노화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서 뭐 있으나마나 공군력이 됐고 반면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남조선, 특히 남한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네. 어떤 균형 유지, 군사력, 무기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에 집중 투자를 했죠. 비대칭 무기에.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이제 소위 그 어느 정도 갖췄다, 양산 뭐 들어갔다, 배치했다, 뭐 지하 시설에 배치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핵무기도 개발 다 완료 끝나서 배치하고 실전 배치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대칭 무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앞서간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공군력, 그다음에 해군력 중에 특히 수상전 전력, 그렇죠. 상당히 이제 비교가 이제 안 될 정도로 남북한의 격차가 이제 상당히 벌어졌는데 예. 이번에 이제 병력을 이렇게 보내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1년 전부터 그 얘기는 오갔지만은.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1년 사이에 네. 뭐 그 얘기 자체가 뭐 비현실적이라고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도 그랬고. 근데 지금 맞습니다. 뉴스가 들어오니까 네, 네. 뭐 어떻게 뭐 이제서 그거 뭐 받아봤자 쓸모가 없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없다? 네, 쓸모가 없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어떤 체계, 육해공 전력 체계, 특히 해군력과 특히 공군력 네. 이게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조직적으로 차근차근 구비를 해야 되고 그 장르 모든 그 항공기 분야도 네. 그래서 뭐 조기용복이라든지 공중급유기, 뭐 정찰기, 네. 전자기기.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해오지를 않았고 멈춰 있었고 30년 동안, 네네. 30년 이상 멈춰 있었고 지금 그거를 이제 구비하려고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작해서 어떤 대한민국처럼 어느 정도 기본 그 틀을 다시 만들려면 건설하려면은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아유, 10년이 그다음에 뭡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또 지원을 그만큼 하나씩 다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첫 번째 소식이 들어온 게 네. 이란에 이어서 네. 북한에 면허 생산권을 주려고 한다.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거 봐야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2022년 2월이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뒤에 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된 이 무기 규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예. 거의 뭐 액수가 약 17억에서 5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로 약 2조 4천억에서 7조 6천억에 이른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또 플러스로 이 북한의 병력을 최대 2만 명까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되고 있어요. 그 이제 연 병력으로 따져야 되죠. 교체되고 교체해서 이제 그 숫자를 그러니까요. 채우는. 예,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먼저 들어갔다가 또 교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가로 이제 러시아에 이 Su-35 전투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오늘자로 이제 들어온 뉴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오늘자 또 늦게 좀 들어온 거는 정찰위성 기술이 이미 넘어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또 이제 해군 전력, 특히 수중 전력도 이제 보강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서 보면은 네. 그 러시아 군에 있어서 기묘하게 쓰고 소모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네. 그 무기가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사용하기에 이제 부족한 게 지상군 전력 중심이에요. 모든 네네. 무기, 뭐 드론 포함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군 전력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잠수함은 그렇게 뭐 사실상 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현재는 그다음에 공군 전력도 그 다른 거 다 사용을 이제 자기들이 하는데 뭐 네. 조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미군처럼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네. 산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그 19 전력이 이제 사실 놀고 있고 그냥 뭐 단순 그 지역 방공 전투기를 쓰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Su-35를 이제 줄 수는 없고 만들어 놓은 게 또 모자라니까. 그렇죠. 야 그럼 별도로 내가 재료를 줄 테니까 네가 너희들 공장에서 니들 그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면허 생산권을 준다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그 공장에서 이제 근로자들 소위 기술 엔지니어들을 좀 보내겠다. 그 중에서 네. 뭐 좀 나이 든 엔지니어를 보낼 테니까 조립을 이제 조립 지도를 받아라. 만드는 건 너희들 공장에서 만들어라. 그거는 뭐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만들어서 이제 조달하는 네. 전투기 같은 경우 예. 이제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Su-35가 대상이 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이제 정찰위성 얘기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잠수함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 제네시스 잠수함은 바로 줄 수가 있어요. 어. 그게 바로 이제 킬록 시리즈가 있는데 예. 그 북한 입장에서는 킬록급만 좀 몇 척 받아도 베트남처럼 한 6척만 받아도 네네. 우리한테 사실 또 당장 또 위협이 돼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뭐 예. 로미오 옛날 구닥다리 로미오는 다 추적이 되는데 네. 킬러급이 또 이리저리 가면 또 우리가 뭐 퍼세이돈이나 MH권 이제 들어오지만은 또 바빠져, 더 바빠져. 그리고 더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킬러급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ICBM 기술도 이제 저기 대기권 재진입하는 거 예예. 거기까지 넘어갈 것이다.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Su-35는 시작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게끔 이제 면허 생산권을 줄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제 어떤 병력을 이제 어떤 보내는 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웬만한 건 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공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근데 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뭐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네.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또 뭐 다른 이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러시아 친러 좀 입장도 많고 예,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당장 뭐 시작이 됐다, 스타트가 된 것 같다 해도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지금 언론 매체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u-35 전투기를 20대에서 30대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군의 현대화를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지금 당장 20대에서 30대 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규모는 그 편지의 대수가 있기 때문에 네. 48대를 보고 있고 48대. 예, 2개 대대분, 그러니까 완전 완편대, 완편대 2개 대대를 보고 이제 뭐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뭐 18대 편제도 있고 12대 편제 있는데 그냥 뭐 러시아식으로 보면은 뭐 아주 좀 규모가 꽉 찬 2개 대대. 2개 대대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네. 저희들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허상생권 서류상의 승인도 나오고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KF-16대 도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공장 다 만들고 부지 그렇죠. 다 준비하려면 부지 다 설정하고 네. 그다음에 원 재료들 뭐 엔진부터 해서 뭐 전장비 받고 아니면 또 일부는 자기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게 있죠. KF-16대. 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92년도부터 착수를 했는데 KF-16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91년도 3월달에 결정하고 기존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을 하고 해서 뭐 1년간 행정 서류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92년부터 이제 재료를 이제 수급 조절을 했고 공장 부지를 이제 닦았었고 네네네. 사천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조립 양산 기체가 이제 공군에 인도된 게 95년 말 시작이 된 게.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죠? 한 3, 4년 빨리 하면은. 빨리 하면 3, 4년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북한 공군 전력이 이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이제 2030년대 가면은 일정 부분 위협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전력,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이 이제 비교될 수 없는데 아이, 그렇죠. 평상시에 또 위협은 될 거예요. 유사시에는 이제 뭐 잽도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지휘 통제 체계, 뭐 C2 체계 이런 게 다 기반이 돼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조기용모 통제기로 북한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시험 그 개조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위성에 포착됐는데 네네. 그 모습은 마치 그 이라크 공군 걸프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첩보에서 보니까 이라크 공군이 자체 그런 이제 조기용모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네, 하다가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밟는 과정이. 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또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기술 지원하면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IL-76에 다들 얹었으니까 네. 또 그거를 뭐 최소 2대로 완성한다. 근데 치면은 이제 그게 뭐 가동이 되고 뭐 이제 러시아 기술 지원에서 비행을 시킨다. 작전에 네. 투입한다. 그러면 또 2030년대를 봐야 되고 제대로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네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뭐 SU-30은 그때는 이제 양산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2030년대에 가면은 이제 변화는 있는데 지금 당장 북한 공군의 변화는 이제 볼 수는 없고. 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겠다. 하겠다. 예, 그게 이제 뉴스가 전해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전은 첨단전은 이제 어떤 그 공군력은 모든 게 다 조합이 돼야 돼요. 모든 전력 그럼요. 지원기 다 포함하고 예. 지휘 통제 체계 아주 복잡한 그 뭐 C2 체계라든지 뭐 모드 5 같은 그런 모든 체계가 다 이제 다 조합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2030년대로 말씀드린 건데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네. 뭐 2030년 기준하면은 그때 가도 이제 뭐 미국의 정찰기들이 동해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위협을 하겠다. 예, 마치 러시아가 지금 저쪽 흑해 예. 쪽에서 뭐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중국이 이제 이 남중국해나 네. 그 양쪽이 양안에서 했던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전투기가 이제 나타나서 아. 이제 그런 심리전을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북한도 4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나와서 네. 위협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그 19 가동력이 떨어져서 몇 대 안 되지만은 네. 비행하는 게. 근데 그거는 이미 2003년도에 미군 정찰기 RC-130을 상대로 이미 20여 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 더 퉁퉁하고 더 큰 전투기로 네. 해서 마치 중국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처럼 나도 있어 하면서 이제 들어오지 마라 이제 내쫓는 그 여차하면 요격하겠어 네네. 격추하겠어 이렇게 잘하시네요. 예. 마치 뭐 69년도 예. 68년대 그런 그 동해안에서 사건들 뭐 푸에볼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121 정찰기도 격추된 것처럼 예. 그런 이제 모습 그러니까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에 자기들이 어떤 그 폼을 내겠다. 그런 용도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위협은. 아,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체계, 우리 같은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비슷한 최소한의 좀 그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체계를 갖추려면은 한 2034년 35년 가야 아마. 그 정도는 돼야 이 러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면허 생산을 해서 약 48대 정도? 예, 제가 볼 때 48대. 이 정도의 Su-35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 이제 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재밌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거기다 곁들여서 예. 그러니까 무슨 재밌냐 얘기면은 예. 재밌는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그렇게 이제 노후 전투기로 지목되던 F-4 팬텀을 네. 지난 6월달에 팬텀 6월달에 퇴역을 시키면서 네. 온갖 보도와 어떤 영상 자료에서 네. 미그 21을 제압했던 F-4 팬텀이라고 했는데 그랬죠. 또 뒤집어서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네. 아 저거 베트남전에서 그래도 뚱뚱한 F-4 팬텀을 상대로 엄청 그 선방을 때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35를 이제 도입하는 거야 하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그 21 남조선도 했으니까 우리도 행사하자고 할 것 같아요. 미그 21 퇴역식을. 김정은이 네, 미그 21 퇴역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더군다나 이제 북한 공군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C-121M 그 조기용복 옛날 조기용복 네네. 정찰기를 격추를 미그 21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F4 팬텀의 이 퇴역식을 봤으니까 우리도 미그 21 가지고 그 정도 하라고야. 아니 내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은 네. 그게 대대적으로 공군에서 해먹었단 말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생각하면은 네. 나 같으면 하겠어.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안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고서 안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아니 뭐 그런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말하면 다 된다 이거보다는 아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북한도 뭔가 보여주기 이제 쇼에 강하기 때문에 네네. 미그 11을 이제 다 버릴 때가 됐어. 왜냐면요. 네. 더군다나 배경이 네. 올해는 아닌데 예. 25년도 중에 네. 인도 공군이 그렇게 저기 추락하는 전투기 미그 21 네네. 그걸 내년에 다 끝낸대 운영을. 내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년에 미그 11, 퇴역을 하는구나. 전 세계에서 미그 11을 엄청 그 쥐고 있는 나라, 노후 전투기 쥐고 있는 나라, 추락도 많이 해서 네. 조종사 많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걸 내년에 꼭 처리하겠다. 인도가.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에비에이션 매니아들이 사진 뭐 하신 분들이나 퍼져요. 왜냐하면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네. 그 2016, 17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 당연히 빼고 네. 일본 사람들 포함해서 그 항공기 촬영하는 매니아들을 다 불러들여서 돈 받고 오. 원산의 요시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거 보고 놀랬어. 아, 그래요? 이건 매니아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네. 그래갖고 뭐 미그 15, 17 뭐 다 노후 전투기 포함해서 다 보여줬단 말이야. 사진 찍으라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 그 뭐 김정일 때나 뭐 김일성 때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하더라고. 김정은은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네. 향후에 미그 11 퇴역식 인도 이제 사례 끝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노후 전투기 더 이상 안 쓴다. 2025년 이후 아무래도 하겠죠. 네. 예. 계획을 잡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제 SU-35 면허 생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사가 예. 나오니까 그리고 SU-35를 이제 받으면서 21을 이제 퇴역하는 뭐 이제 그런 거. 그럼 아무래도 한 2028, 9년 정도 되겠네요. 아니 기다려 보죠. 우리 또 이제 KF-11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남북한의 보여주기 이제 쇼도 거기에 좀 가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보다는 이제 그게 보잘것없는 공군력이라고 하지만 SU-35가 좀 이렇게 외형상으로 평상시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좀 실미적인 위협을 가해오지 않을까. 그 면허 생산해서 배치를 하면은. 그래서 네. 지금하고 이제 변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전력상의 변화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 네. 평상시 심리적으로는 써먹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북한이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탄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군까지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을 동원해서 러시아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이 SU-35 전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앞으로의 대치 상황,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군사력 경쟁, 군비 경쟁이 네. 아주 상당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이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핵폭탄,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기를 지금 현무5도 그렇고 네.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남북한에 있어서 네네. 상당한 경쟁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 장고가 되는 거예요. 마치 30년 전에 예. 89년까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무기 체계 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을 기점으로 걸프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냉전에 다 붕괴되고 공산권은 이제 다 와야 됐는데 지금에 다 나토 체제로 돌아갔지만은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 세계적인 변화는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러시아의 SU-35 전투기 이것이 북한의 공급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KF-21 동절기 모자, 자 이거 구매 서두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송 일자가 12월로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시간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메일 보내신 분들
분명히 빨리 확인하시고 예. 띡띡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